세상에 보는 축구 이야기 풋볼 썰렁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1회차 복귀를 위해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지난 승무패 11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6억 원이 이번 11회차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입스위치의 경기 있는데 승무 투폴로 갔었는데 무승부 이변이 나오면서 적중이 됐습니다. 입스위치가 은근히 역습 한방과 세트피스 수비력이 좋아서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스위치 쪽에서 오히려 퇴장자가 나오면서 아스톤빌라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였지만 오히려 입스위치의 주포 공격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리암 델랍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오히려 입스위치가 1대0 리드를 잡았었고 아스톤빌라가 후반전에 동점골을 넣었지만 끝내 역전골을 넣지 못하면서 무승부 이변이 나왔기 때문에 1번 경기부터 상당히 난해했던 11회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풀럼 대 노팅엄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웠었는데 승무패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투표율이 낮은 풀럼의 승리가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세와 순위 면에서는 노팅엄 쪽이 좀 더 유리했지만 이 풀럼이 선제골을 넣었고 이 노팅엄 역시 주포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동점골을 넣었지만 풀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쐐기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풀럼의 승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맨시티 뉴캐슬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맨시티의 4대0 완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투폴 이변이 무색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시티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영입을 한 공격수 마르무시 선수가 있는데 이 마르무시 선수가 혼자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이 맨시티의 4대0 대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최전방 이삭 선수 그리고 측면에 앤서니 고든이나 머피 선수를 앞세운 역습 한 방이 날카롭기 때문에 충분히 맨시티를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됐지만 이 맨시티의 마르무치 선수의 원맨쇼가 나와주면서 비교적 맨시티가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사우스햄튼 대 본머스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본머스가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나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본머스가 일찌감치 2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는데 이 사우스햄튼이 만회골을 넣었지만 본머스가 쐐기골 테버니어 선수의 쐐기골이 나와주면서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시즌 본머스가 다크호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 효과가 그렇게까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승리에 실패를 하면서 점점점 2부 리그 강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 웨스트햄 대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승리가 나오면서 아쉽게 미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분석을 해드릴 때 승무패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본 이유는 웨스트햄에 새롭게 부임을 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과거 브라이튼과 첼시 시절에 유독 브랜트포드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 브랜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 상대로 웨스트햄의 포터 감독이 상대전적 5승 1무 무패의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터 감독의 천정 면모를 고려를 해서 웨스트햄의 승리로 갔지만 브랜트포드가 1대0 꾸역승을 거두면서 미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포터 감독으로 바뀌었지만 이렇다 할 감독 교체 효과가 조금은 없는 모습이 있고 특히나 최전방 공격수 안토니오와 필크루그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쪽에서 무게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가져가 볼 만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것이 전반전부터 오사수나가 굉장히 거친 파울을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혔는데 이 주심이 웬만해서는 파울을 불지 않았고 오히려 이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 선수가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다이렉트 레드 카드를 부여를 하면서 이 레알 마드리드가 수적 열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레알이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부디미르 선수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을 가져가신 분들은 적중이 됐겠지만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심판 판정에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6번 경기부터 또다시 1대1 무승부 이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와 더불어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셀타비고와 맞붙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전반 초반에 바리오스 선수가 다이렉트 레드카드 퇴장을 당하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은 심판 판정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바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친 태클을 가했기 때문에 이 퇴장을 당해도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경기였지만 어쨌든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마드리드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나란히 퇴장 변수로 인해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번 회차 2월이 되는데 굉장히 공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고 항상 이렇게 강팀 쪽에서 퇴장 변수가 나오면 사실 퇴장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퇴장 변수로 인한 이변은 조금은 미적중이 되더라도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퇴장이 나올 수 있는 경기들은 퇴장자도 조금은 예측을 해드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팀 대 약팀 구도에서 강팀 쪽에 퇴장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에버튼 승리가 나오면서 아쉽게 승패로 가야 됐을 것을 승무로 갔기 때문에 미적중이 됐는데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에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굉장히 천정 면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양 팀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해서 무승부로 갔는데 에버튼이 천정 면모를 또다시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8경기에서 5승 3무 무패였고 이번 경기 승리로 인해서 6승 3무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된 에버튼인데 제가 승패가 아니라 승무로 간 이유는 양팀 모두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에버튼이 제 아무리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공격수인 칼버트 루인과 미드필더 두쿠레 그리고 맥닐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에버튼의 원정 기복과 결정자를 고려한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됐지만 에버튼이 또다시 천정 면모를 유지를 하면서 최근에 모예스 감독으로 교체가 된 효과를 이어갔고 특히나 에버튼의 최전방 공격수 베투 선수가 이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팰리스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확실히 모예스 감독과 4대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의 베투라는 공격수를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경기 비아레알 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 비아레알의 승리를 노렸지만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 경기 역시 이변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경기도 이변 픽으로 무승부를 추천을 드린 바 있고 비아레알 대 발렌시아 경기 역시 제가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 이변을 추천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최종 픽으로 가져가지 않는 아까운 이변 픽들은 이렇게 따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셨다가 이변을 노리실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아레알과 발렌시아 경기에서 제가 점유율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렌시아가 평균 점유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아레알 역시 평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경우에는 발렌시아에게 상성적으로 말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의 한계치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승부 이변이 나오면서 이 경기 역시 2월에
1등 공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 에스파뇰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조금만 아쉬운 것이 승패로 가르면서 에스파뇰 쪽 승리 이변을 노렸는데 무승부 나오면서 무승부 이변이 빵꾸가 뚫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에스파뇰의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로 갔던 이유는 에스파뇰이 홈발을 굉장히 세게 받는 팀이고 라리가에서 홈발을 이렇게 두 번째로 많이 받는다는 점, 빌바오가 최근에 라리가 14경기에서 무패 행진이었기 때문에 무패 행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쯤에서 승리로 한번 에스파뇰의 승리로 한번 무패 행진이 부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봤지만 빌바오가 꾸역꾸역 무승부를 만들어내면서 1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에스파뇰이 최근에 홈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도 제압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였지만 아쉽게 승리 이변이 아니라 무승부 이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과감하게 승패로 가르는 이변 픽 같은 경우에는 소신껏 무승부를 받쳐가시거나 무패로만 이변을 노려보실 것을 소신껏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갔지만 허무하게 세비야의 4대0 대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비야의 최근 부진했던 공격수 이삭 로메로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최근에 좋지 못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세비야가 한 수 위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4대0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 토트넘 대 맨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갔지만 토트넘의 1대0 꾸역승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이 이 맨유가 토트넘전을 앞두고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인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전력 누수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는데 이 메디슨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이 토트넘이 이번 시즌 맨시티 상대로 2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로는 컵대회 포함해서 3승을 거두면서 맨체스터 팀을 상대로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순위는 여전히 조금은 낮았는데 어쨌든 맨유를 잡아내면서 급한 불은 껐다고 보시면 되겠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포는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기회 창출을 하면서 1대0 승리에 공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 마요르카 대 라스 팔마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마요르카의 3대1 승리가 나왔습니다. 마요르카의 승리로 갔던 이유는 이 라스 팔마스 쪽이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파비우 실바와 산드로 라밀리에즈가 각각 부상과 징계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라스 팔마스 쪽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홈발, 섬지역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력 누수가 덜한 마요르카가 좀 더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리키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공격수 무리키가 최근에 득점이 없다가 오사수나전에서 오랜만에 페널티킥으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리키 선수가 오랜만에 멀티골을 장려를 시키면서 마요르카의 무난한 승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회차 마지막 경기 베티스 대 소시에다드 경기인데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갔지만 베티스의 3대0 완승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 역시 퇴장 변수가 심했는데 이 소시에다드가 전반전에 한 명이 퇴장을 당했고 한 명이 더 퇴장을 당하면서 총 2명이 퇴장을 당한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3대0으로 무난히 승리를 거뒀고 이 베티스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맨유 출신의 측면 공격수인 안토니 선수가 최근에 베티스로 임대 이적이 됐는데 이 맨유 시절의 안토니는 조금은 팬들에게 조롱을 당할 정도로 경기력이 상당히 기복이 있었고 맨유의 아모린 감독이 들어오면서 3백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안토니 선수의 자리가 없어서 안토니 선수
선수가 윙백으로 백업으로 출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베티스로 임대 이적이 됐는데 요상하게 라리가와 굉장히 사대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베티스로 임대 이적한 맨유 출신의 안토니 선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베티스 유니폼을 입고 안토니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라는 팀과 스페인 라리가와 사대가 굉장히 잘 맞는 안토니 선수라는 점에서 과연 안토니 선수가 얼마만큼 베티스의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해줄지 지켜보는 것 역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승무패 11회차에 들어온 14경기 분석,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석 최종픽과 복귀를 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11회차 같은 경우에는 퇴장 변수가 너무나 많았고 지난 주중에 있었던 승무패 10회차 유로파리그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역시 퇴장 변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나오면 경기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 레드카드 변수에 따른 미적중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축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도 정석적으로 경기력 분석을 병행을 하면서 나만의 촉 그리고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리는 다양한 이변픽을 조합을 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승무패 12회차 관련 분석 영상으로 주중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